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느바 4월 1일 날 느바 또 적중을 했네요. 거의 느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바는 요즘에 진짜 안정적이죠. 어,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했고 또 오늘도 4개 가가지고 하나 틀렸습니다. 델러스 마인이 죽었어요. 델러스 마인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다 맞았는데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자, 최근에 뭐 25일, 26일 이 백스웨이 올킬 때부터 그냥 느바는 거의 작두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데이터 정리도 못하고 분석 내용도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제 스스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정말 큰데 우선 제가 이러면서 성적까지 꼬라박으면은 정말 천하에 좀 정말 면목이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제일 기대치가 높은 NBA만큼은 그래도 성적을 잘 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선은 오늘 역시도 분석 내용은 굉장히 허접하고 뭐 막 솔직히 말해서 뭐 최근 뭐 페이스 수치 뭐 이런 것도 분석할 때만 살피지만 제가 요즘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바빠가지고 좀 바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NBA는 좀 이렇게 집중 분석만 정규 시즌 끝날 때까지 가고 MLB 시즌에는 좀 다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이 많이 좀 허접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기에서 제가 제일 주목했던 점은 애틀란타가 포트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5연승 중이다. 이게 동부랑 서부 팀이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홈에서 포틀랜드를 상대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이죠. 근데 5연승이라는 건 5년 연속 승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해서 결장자 이슈도 좀 포틀랜드가 훨씬 더 심하다라고 봐요. 애틀란타가 뭐 클린트 카펠라 빠져 있고 뭐 젤런 존슨 시즌 아웃 진작에 당했었고 막 이런 것도 하면은 뭐 주전 2명 이렇게 빠져 있는 건 맞는데 고착화가 됐습니다. 이제 결장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없었던 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고착화가 됐다라고 봐요. 지금 거의 주전 센터 오콩우 뭐 이런 애들로 저는 이제 자리가 잡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벤치 리더 르버트도 제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근데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좀 제레미 그랜트 뭐 그리고 누구 디안드레 이튼 이렇게 주전 2명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스코트 핸더슨까지 빠진 게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앰퍼니 사이먼스도 지금 GT 떠 있는데 이게 만약 결장으로 이어진다라면은 힘이 너무 빠진다라고 봐요. 포틀랜드는. 그래가지고 물론 앰퍼니 사이먼 직전 경기 나왔기 때문에 출전 쪽으로 좀 가닥을 좀 보는 게 맞긴 합니다만 저는 이건 애틀란타가 홈에서 아무리 제가 포틀랜드 뭐 동부팀 상대로 강했다, 동부 킬러다 이래도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스포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MLB에서도 오클랜드나 화삭 같은 약팀들도 다저스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타선 사이클만 차이가 있다라 흐름만. 근데 지금 애틀란타는 지금 좋다라고 막 핫핸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나쁘진 않은 수준이지만 포틀랜드는 지금 최악이란 말이죠. 최근 3경기 오펜 레이팅, 디펜 레이팅 모두 애틀란타가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팀야 2골찌 포틀랜드 3등 29골찌에서 2등 이런 거를 찍고 있는 이유가 저는 최근에 엄청난 강팀들만 상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애틀 상대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포틀랜드가 여러모로 제가 최근에 눈으로 봤던 경기력도 기반으로 그래서 저는 애틀마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뭐 상대가 강팀들만 연거푸 만나는 일정이더라도 이렇게 팀이 아트 꼴찌 3년 성공률 29등 이 정도는 너무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쁘다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경기는 이건 우선 전 데이터랑 패턴 보고서 좀 매력을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뉴욕이 지금 5는 5탄 것 같아요. 최근 승리한 경기에서 5 핸디캡 승리가 5번 연속 핸디캡 승리입니다. 그러고 한 번은 얘네 역배 받고 이긴 거고, 한 번은 7.5 이상, 다 7.5 이상 핸디캡을 받았지만, 마인을 받았지만, 지금 4번 연속 마인을 성공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필라 같은 경우는 역으로 지금 7번 연속, 지금 8연패 중인데, 이 7연속 그냥 패배를 당한 게 아니라 마인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제일 불안한 거는 내일 클블 원정 백투백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 뉴욕이. 이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티보드 감독은 욕심이 그득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블 원정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돌발 결장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브런슨이 뭐로 가드 3명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미카엘 브리짓은 절대 결장 안 할 겁니다. 걔는 뭐 전경기 출장이라는 개인 기록을 쓰고 있는 선수라서 오지 아누노비나 조시아트도 결장 안 할 거고, 카렌 서니 타운스가 제일 위험 요소예요. 카렌 서니 타운스가 만약 결장을 하면은 사실상 뉴욕은 지금 1옵션 잡을 애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사실상 미카엘 브리짓스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는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타운스가 결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제 혼자만의 불안감을 좀 피력하는 거고, 티보드 감독 성향상 뭐 휴식을 잘 주고 그런 감독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난하게 뉴욕 마엔, 그리고 오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220대면은 필라델피아 최근에 아시다시피 완전 던지는 경기 하는 단계에서 이제 완전히 쩌리 멤버 애들로 경기 치르는 과정에서 그냥 템포 완전히 끌어올리고 있죠. 템포도 필라델피아 치고 굉장히 빠른 템포 최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3점 시도가 리그 거의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수준으로 놀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루키 군단들이 당연히 인사이드에서 막 투맨 게임, 뭐 컷인 이런 거는 당연히 아직 손발이 안 되니까 그냥 무지성 3점을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딱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얘네가 휴스턴전 마냥 3점이 쏘는 족족 들어가는 경기가 나온다. 그럼 그냥 끔살, 마행 같으면 그냥 끔살이고, 한 2쿼터 만에 그냥, 이거 졌구나, 뒤졌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고, 만약에 얘네가 3점까지 안 들어가 버리면은 그냥 푸근하게 보는 마인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률적으로 봤을 땐 안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8연패 하고 있는 거죠. 세난하고 올랜도 경기는, 자, 제가 오늘 딱 4경기 분석합니다. 오늘 새끼 다 정배만 보내, 다 마인만 보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프렌치 킬 것 같은데, 이거 역배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경기는 거르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기준점이 좀 납득이 안 된다거나, 막 그런 경기들은 거르는 거예요. 세난하고 올랜도 경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올랜도가 백투 여파 딸려져 있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소지만, 약팀 상대로는 아주 대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합니다. 올랜도 같이 수비가 좋은 팀들, 뭐, 전전 시즌만 해도 미네소타가 좀 대표적인 격이었고, 공격력은 좀 안 좋지만, 수비는 리그 최상위권으로 좋았던 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클블이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막 대승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전반기 때보다 수비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건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마인을 제일 잘 찍어주는 게 누굽니까? 오클라호마죠. 오클라호마는 지금 공격과 수비가 다 잘 되는 팀이라서 좀 천에 천인데, 올랜도 같은 경우는 공격은 안 되지만 수비는 저는 거의 완전 초강팀급이라고 보는 팀이라서 충분히 올랜도도 약팀 상대로는 대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 생각을 하고 좀 분석에 임한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 제일 주목한 점은 샌안토니오가 지금 4연패 과정에서 모두 127점 이상을 허용을 했는데, 샌안토니오 역시도 최근에 강팀들 위주로 많이 상대를 했었죠.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올랜도 수비 상대로 샌안토니오의 야투 터지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예요. 샌안토니오는 사실상 이제 동기부여를 아예 소멸됐다라고 봐야겠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제가 지금 하는 플랜 하는 거 보니까 경기 막 결장 이슈나 뭐 이런 거 띄우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 플레이오프 직행 열차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6위 자리를. 지금 사실상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약간 경기 진짜 막 이기려고 막 발악하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모습 보면은 그래도 확률이 없진 않은 유기자를 노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한테 잡힐 경기는 아닌데 기준점이 제 생각보다 핸디 기준점이 그렇게 높다라고 여기지가 좀 낮게 받았네. 의외로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경기입니다. 최근에 샌안토니오 패배한 과정만 보시더라도 패배한 경기들의 대부분 10점 차 이상 대패가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올랜도 마인도 접근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오늘 5경기 분석을 진행하네요. 4경기가 아니라 멤피스랑 골스 경기는 언더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멤피스가 한번 잘하는 모습 보여줄 때도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멤피스가 계속 고꾸라질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전 보스턴전까지 제가 계속 멤피스 경기 분석도 안 하고 패스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도 당연히 승패는 안 가지만 언더는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균점 대비. 왜냐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가 거의 플레이오프급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경기가 골스가 이기면 수리가 역전이 됩니다. 멤피스 자리에 골스가 위치하고 지금 골스 자리에 멤피스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얼마나 동기부여가 심한 경기입니까? 딱 봐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수비 에너지가 미친 듯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플레이오프 경기라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근데 기준점이 230대 후반을 받았죠. 그러면 언더보는 게 맞죠.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200, 뭐, 어떤 팀이 맞붙건 간에 플레이 인 토너먼트 말고 플레이오프에서 230대 후반 맞는다? 못 먹어도 저는 언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 마인드로 저는 언더를 보는 겁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덴버랑 미네소타 경기. 자, 제가 덴버 경기 언더 까는 거 진짜 어지간하면 많이 못 보셨어요. 제 이번 시즌에 느바 영상 거의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덴버 경기 언더 진짜 안 갑니다. 이번 경기는 갈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네소타 상대로 상성적으로 굉장히 나쁜 게 덴버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덴버 팬이라서. 덴버가 직접 미네소타한테 완전 가비지로 털리고 나서 요키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특정 팀한테 이렇게 0-5 지는 거는 우리가 정말 무기력하다라는 증거다.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네소타한테 가비지로 썰리고 나서 했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덴버도 미네소타한테 지금 안 줘야 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것이고 그러고 순위권 싸움만 보더라도 휴스턴이 오늘 레이컨스한테 졌죠. 그럼 덴버는 이기면은 무조건 이제 덴버랑 이제 1승 차이로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죠? 코끝까지 완전 생 추격에 성공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덴버도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휴식도 좀 길었겠다. 미네소타 역시도 지금 수리권 싸움이 순위만 보시더라도 미네소타 역시도 지금 1승 1승이 정말 간절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경기도 저는 완전 플레이오프급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분석에 임했습니다. 근데 덴버가 미네소타 상대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제가 오늘 올 시즌에 3번 맞대결 펼친 거 다 봤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우선 요키치도 미네소타 만나면 작아지고 사실 전 시즌에도 덴버는 미네소타한테 좀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요키치가 카렌 서니 타운스한테 약하다. 이런 얘기가 돌아 카렌 서니 타운스가 뉴욕으로 갔죠. 근데도 지금 올 시즌 3대0 미네소타가 3승 0패 이거는 그냥 요키치가 미네소타라는 팀한테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찌됐건 올 시즌 3승 0패면 상승적으로 나쁜 건 분명합니다. 미네소타 상대로. 그런 덴버가 미네소타 상대로 막 대량 득점, 120득점, 130득점 막 이렇게 기록하진 못할 거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올 시즌 맞대결 3번도 덴버 치고는 득점을 굉장히 많이 내려온 편이었죠. 미네소타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정에서 득점력이 안 나옵니다. 원정에서. 홈에서는 괜찮게 나오는데 원정에선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만약에 미네소타 홈이었으면 언더를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덴버 홈이기 때문에
고산지대 덴버 홈이기 때문에 미네소타 역시도 야투가 터지진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동기부여 속에서 전형적으로 전자 완전 수비 에너지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경기로 갈 것이다. 보고서 이 경기 역시도 위에 골수 경기랑 마찬가지로 언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쌤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아시다시피 저는 이 유튜브로에만 매달려서는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좀 주제밖에 안 됩니다. 수익도 변변치 않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준비만 하는 단계인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이거에만 또 올인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좀 이 나이 먹고 좀 창피하게 좀 도전을 하는 입장인데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시작을 하면은 유튜브에서도 꼭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한번 기다려 주시면은 그러고 분석 역시도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 이 페이스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